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또 주식 코인, 그 중에서도 주식 탕진,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진술서인데 올해 나이가 40대고 싱글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 하셨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당시에 결혼할 분이 계셨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라는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잘못된 길을 택하고야 말았다.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자금과 집을 사려고 계속해서 받았던 대출금으로 예수에 뒀던 주식회사가 그 당시 묻은 돈이 2억 5천이었는데 그 회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 심지어 50대의 감자까지 50대의 감자. 네. 감자라 하면 자본을 줄이는 절차를 의미하죠. 자본금은 법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까지 다 닦아 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자본금을 줄인다고 해서 그걸 감자 절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약속한 여성하고도 파혼을 하고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개인회생을 한번 써보고 싶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보도자료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22년 6월 28일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며칠 뒤인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가 2015년, 16년도에 개인회생을 할 때만 해도 20, 30대 의뢰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30대 이상에서 개인 자영업 하시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녀들 그 생활비나 뭐 양육비나 이런 거 쓰시다가 채무가 늘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지 20대 30대에는 오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20대에서 왔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 모바일 도박이 있죠. 그 토토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았고 20대 여성들은 과소비 뭐 특별히 뭐 어떤 주식이나 토토나 이런 거 쓴 건 아니고 그냥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돈 쓰고 다닌 건데 그게 자기 월급보다 훨씬 많이 쓴 거죠. 20대하고 30대 초반에는 그렇게 일부분의 사람들만 왔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의뢰인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말부터 2022년 들어오면서 20대 30대 의뢰인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법원 TF팀이 연구한 결과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밑에 보시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때나 반영하자. 7월 1일부터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도 즉시 소급 적용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실무준칙이 개정이 됐죠.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5천만 원의 재산이 있으면 36개월 동안 나는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13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억 원의 재산이 있으면 나는 36개월 동안 1억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77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회생 오시는 분들, 파산 오시는 분들이 예적금이 1억씩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돈 있으면 회생 안 하겠지.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을 다 날리고 오신다고요. 주식 코인으로 다 날렸다고. 근데 탕진 금액이 내가 날려버린 금액이 5천만 원 1억인데 기존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페널티를 가하기 위해서 당신 코인으로 5천만 원 날렸지. 그러면 당신 계좌에 5천만 원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그거 청산가치에 집어넣자. 그 말인즉슨 당신은 3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하란 말이죠. 한 달에 137만 원 이상 변제하라 그런 뜻이 되죠. 또 누군가는 주식으로 1억을 날리고 왔다. 그러면 당신 손실금 1억이지. 그러면 청산가치에 1억 원 남아있다고 간주하자.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1억 이상 변제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277만 원 변제하란 말이지. 근데 월급이 뭐 180만 원, 220만 원인데 한 달에 277만 원 변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생하지 말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코인 주식 광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금리 오르면서 주식 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특히 선물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대매매,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채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실무준칙 보셨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발표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이거든요.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은 관할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보정 내용인데 채권 4번 현대카드, 채권 12번 하나카드 대출금 중에서 주식, 가상화폐 투자 이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전액 반영하는 거는 계정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요거는 워낙 최근 채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술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분이 주식으로 탕진한 게 2억 5천이 넘잖아요. 자기가 대기업에서 모은 돈하고 대출받은 거 다 포함해서 2억 5천 넘게 주식에 돈을 넣어놨었는데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코로나 때 힘들어지면서 주식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손실을 보고 탕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 2억 5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채권 4번 현대카드하고 채권 12번 하나카드 대출금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만 반영하라 했는 걸로 봤을 때 얘들은 워낙 최근 채무라서 반영하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정 내용 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아까 개정된 실무준칙하고 똑같죠. 잔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 말이죠. 이때까지 탕진했던 2억 5천 전부 다 반영하라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 1년간 주식 투자 금액 및 손실 금액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명해서 냈어요. 우리 2억 넘게 탕진했다 이렇게 냈는데 그 전체를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수원법원인데 특정한 채권 아주 최근에 대출받아서 문제될 만한 그 채권만 청산가치에 반영했고 나머지 2억 원이 넘는 그 모든 탕진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이분 변제계획안 보시면 이분이 아까 대기업 그만뒀다 했잖아요. 지금 이분이 저기 쿠팡이츠 여기에 일하세요. 배달 업무 하시는 거잖아요. 저걸로 월급 130만 원 버신다. 야, 이게 제가 사실 신청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분이 대기업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손실을 보고 이제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 배달 일 하는 걸라도 합시다 했는데 이게 소득을 평균 해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신청하면서도 좀 법원의 판사님 뵙기에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식으로 탕진한 돈이 2억이 넘는데 130만 원 월급 들고 이제 130만 원 월급 가지고 회생을 신청했다는 말은 거의 변제 금액을 못 내겠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10초만 우리 변제 금액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해 봅시다. 변제 금액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월급에서 나의 1인 생계비 약 120만 원을 제외하고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생계비도 제외하고 그리고 의료비나 아니면 교육비나 양육비나 이런 특별히 들어가는 그런 추가 생계비가 있다면 그것도 빼고 남는 게 변제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월급이 낮으면 변제금액도 그만큼 낮아지겠죠. 단 내가 가진 재산이나 그리고 탕진 내역에 따라서 이 변제금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쿠팡이츠 다니면서 130만 원 월급 받는다고 들어갔으니까 주식으로 2억 5천 넘게 탕진했지만 이제 변제금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소득이 낮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30만 원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대신 여기 보시면 이제 월 평균 생계비가 95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보통은 월 평균 생계비가 117만 원이잖아요. 법원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117만 원을 빼라 하지 않고 한 95만 원 빼라 하거든요. 그 말은 20만 원 정도 변제 더하라 그런 말이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130 빼기 약 120만 원 해버리면 한 달에 10만 원 변제하겠단 말이잖아요. 그건 너무 적으니까 월 평균 생계비를 낮춰서 남들보다 더 적은 돈으로 간신히 한번 버텨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저기 변제 횟수 보시면 보통은 36개월인데 60개월이잖아요. 이게 변제 기간을 늘린 거죠. 근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저거 월 평균 생계비 약간 낮춰서 월 20만 원 더 변제해주고 36번 냈고 60번 낸다 하더라도 월급 자체가 낮으니까 결국은 변제를 거의 안 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렇게 60개월 변제해봐야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이분의 채권자 목록인데 밑에 보시면 이분이 돈 다 날리고 이제 신청 들어갈 때 남아있는 채무만 1억 5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월급 자체가 낮으니까 거기서 1인 생계비를 조금 높이든 낮추든 변제 기간을 36에서 60으로 늘리든 줄이든 간에 어차피 그래봐야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금액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60개월 해봤자 결국은 2천만 원 밖에 변제 안 하는 꼴이니까 변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최종 변제율은 13%입니다. 자기 원금의
13%를 변제하고 87%는 탕감을 받았고 이자는 100% 탕감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혹시 변제금 부담이 크다면 급여 자체가 낮은 게 가장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빼고 추가 생계비 빼고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급여 자체가 낮은 게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단 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라고 내주거든요. 급여가 오를 때마다 법원에 신고를 하게 만들어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래서 급여가 오르면 변제를 좀 더 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조건부 인가를 받더라도 낮게 통과하면 여러분이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변제금 자체가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청산가치는 아까 너무 최근에 받은 걸로 이제 탕진했던 금액들 그런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시켜 버렸죠. 그래서 1800 이상은 변제하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만 실무준칙이 개정됐으면 지방은 개정이 안 된 거냐? 그럼 서울은 실무준칙 개정했으면 무조건 다 탕감해 주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방금 이분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처럼 일부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시켜 버리고 나머지 채무는 변경된 실무준칙에 따라서 반영 안 하고 빼버린다거나 또는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는 별 언급 없이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말을 안 하면서 다른 걸 이제 이유를 들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결국은 그만큼 변제를 더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변제율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변제율을 높이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코인으로 내가 탕진했는데 회생이 되냐? 나 이제 변제 조금만 해도 되겠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됐어요. 단 법원 입장에서도 너무 낮게 통과시켜주기는 지금 방금 보셨듯이 1인 생계비가 원래 117만원인데 95만원으로 깎아버리잖아요. 20만원 더 내란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1인 생계비를 깎아버리든 변제율 자체를 높이라고 보정이 나오든 아니면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약간 변제를 좀 더 시킬 때도 있긴 하더라.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급여 자체가 낮으면 거기서 변제 더해봤자 몇 푼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간다 그런 말이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죠.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고 크게 탕감받은 사례긴 한데 이렇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코인 뭐가 문제인가? 변제금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청산가치에 전액을 반영했지만 지금은 잔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실무준칙이 개정되었다. 단 변제율을 높이라거나 또는 일부만 반영하라거나 1인 생계비를 낮추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조금씩 달라지긴 한다. 두 번째, 서울 외에 다른 법원은 어떻게 하는가? 수원도 아까 보셨듯이 2억 5천 탕진한 금액을 전액 반영하라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다만 1인 생계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일부 채권은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격이 약간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월급 130만원 구해서 신청하면 변제금 낮아지나? 네, 맞습니다. 낮아집니다. 130만원, 1인 생계비 117 빼고 한 달에 13만원 변제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변제시키려고 60개월 변제시키고 조건부 인가도 내고 뭐 1인 생계비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월급이 낮으면 거기서 손해를 아무리 봐봤자 거기서 변제금을 아무리 더 내봤자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결국은 130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봅니다. 심지어는 조건부 인가를 하더라도 이건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건부 인가를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통과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유도리 부릴 수 있는 유리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주식으로 탕진했지만 잔액만 반영했다. 월급 낮춘 거 그대로 인정받았고요. 채무 1억 5,400 중에서 2천만원 변제했고 원금 87% 탕감, 이자 100% 탕감 다 받고 원금 중에 13%만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박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빚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는 회생을 하는 게 100배 낫긴 한데 그래도 회생을 안 하는 거랑 회생하는 거랑 비교하면 회생을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